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업종 중 하나인 고시원의 완비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고시원의 주출입구와 비상구 그리고 창의 기준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고시원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난 유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피난 유도선이 되겠습니다. 이 피난 유도선은 고시원이나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등 구조적으로 룸들과 룸들 사이에 복도로 형성되어 영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영업장에는 이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피난 유도선 제품 중에 전기로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닌 야광띠 형식으로 된 피난 유도선 제품을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피난 유도선은 전원이 공급되어 비상시에 또는 수동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전원에 의해서 작동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난 유도선은 복도가 있다면 복도 양쪽 면 중 한 면의 벽체에 설치하셔야 하며, 비상시 이 피난 유도선을 통해서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비상구 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하도록 설치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난 유도선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피난을 유도하는 피난 유도선 제품입니다. 그리고 축광식이 아니라 띠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전원반을 설치하셔서 작동이 되는 그런 피난 유도선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피난 유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지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는 보통 연기식 감지기, 차동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이 세 가지 종류를 감지기를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하는데, 고시원은 연기식 감지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감지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것들이 감지기인데,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이런 감지기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시원은 그 중에서 연기식 감지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기식 감지기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생긴 게 연기식 감지기입니다. 다만 고시원에서 공동 주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화기등이 있다면 그 공간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실이 있다면 그 보일러실의 공간에도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온식 감지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구획된 실이나 복도 모두 연기식 감지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감지기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다양해지므로,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맞는 방식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제 이런 차동식 감지기도 있다라는 거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도등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도등에 유도 표지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등은 말 그대로 주출입구와 비상구 또는 구부러진 통로 모퉁이 등 사람의 시야에 피난 방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곳곳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주출입구와 비상구 그리고 구부러진 통로 모퉁이에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구획된 실에도 유도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 전 화재 안전 기준의 유도등 시설 내용 중에 구획된 실 같은 곳의 크기에 관련해서 법이 수정되어서 구획된 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유도등이 아닌 유도 표지판, 즉 축광식 판도 설치가 가능해졌으니, 이 부분은 관할 소방서와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유도등 사진입니다. 지금 이것도 유도등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은 화살표를 이제 양옆으로 분산을 시켜서 양쪽 옆에 이제 비상구나 주출입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유도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도 표지판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획된 실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은 그 실의 출입문 위에는 이런 유도 표지판도 이제는 설치가 가능하여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보 설비입니다.
이 경보 설비에는 발신기나 경종 또는 비상방송 같은 설비가 있습니다. 구획된 실에는 모두 경보 설비가 있어야 되고 영업장이나 통로나 홀에도 경보 설비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신기나 경종 또는 비상방송 중 어느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 규모나 영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셔서 설치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기 세트, 흔히들 많이 보는 발신기 세트, 이렇게 생긴 게 발신기 세트고요. 이것 또한 발신기 세트인데 조금 미니멀하게 나온 발신기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신기 세트에 있는 경종인데 이 경종만 경보 설비로 이제 설치하셔야 되는 영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상방송 설비, 이런 비상방송 앰프를 통해서 경보음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영업장 천장이라든가 홀 천장에 비상방송 스피커를 달아서 그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경보 설비 중에 하나죠. 이런 이제 비상방송 경보 설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휴대용 손전등과 소화기입니다. 구획된 실에는 모두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출입구와 비상구에도 설치하셔야 되고요. 특이사항은 만약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공간에는 일반 소화기가 아닌 K급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런 일반 소화기, 흔히들 많이 보시는 일반 소화기 사진입니다. 하지만은 주방에서 특히 화기를 취급하는 그런 주방에서는 이제 이런 이런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용 조명등, 휴대용 손전등이라고도 하죠. 이런 제품들을 영업장에 구획된 실과 주출입구, 비상구 그런 곳에 휴대용 손전등과 소화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자체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설비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내용이 좀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리는 걸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체하겠습니다. 보통 신축 현장에 이렇게 천장에 이런 스프링클러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공사하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배관은 이제 스프링클러 배관 중에 PVC 배관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입니다. 이런 PVC 배관은 반자 속에 설치하셔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스프링클러 헤드들이 이제 영업장에 이제 각각의 반경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하고요. 그럼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겁니다. 보통 간이 스프링클러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1000리터 이하여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요새는 무조건 이 용량도 수원이 1000리터 이상 되는 그런 제품들만 사용하셔야 이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야 되는 소방 시설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비교적 크게 나는 현장들이 많았던 업종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도 신규 완비 증명 진행 시에 타 업종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 진행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더욱 시설이나 구획,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내용을 통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영양가 있는 내용들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신규 업장 공사 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